자, 우리 아까 했던 거를요, 조금 바꿔가지고 조금 쉬운 건데 원래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는데요. 634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걸 가지고 한번 보세요. 634페이지 생산 가능 곡선 그거 가지고 볼게요. 이쪽 오시면. 자, 지금 보는 게 뭐냐면 비교 우위론 가지고 하는 거예요. 비교 우위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이전에 절대 우위론이 있었어요. 절대 우위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더 잘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생산 가능 곡선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살짝 보시면 x제가 있고 y제가 있어요. 근데 A 국가가 있고 B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생산함수를 그리면 A 국가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A 국가의 생산 가능 곡선이고 이게 아이디어만 보세요. B 국가의 생산 가능 곡선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보면 A 국가는 여기서 훨씬 더 x제 생산 많이 하니까 이게 당연히 절대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B 국가는 이쪽 y제 절대 우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괜찮은데 절대 우위론에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B 국가가 나름대로 이렇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XY를 생산해서 이렇게 됐는데 A 국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X제를 생산해도 A 국가가 훨씬 더 우위에 있고 이 완전히 포함 관계에 있으니까 Y제 생산해도 B보다는 A 국가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A 국가가 X제, Y제 모두 절대 우위가 있는데 딱 봐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에이 그래도 X제가 낫지 않냐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위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산 가능 곡선에 땅덩이가 어디가 큰가 그걸 보는 거고 이렇게 되면 둘 다 A 국가가 절대 우위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건 A 국가가 딱 봐도 X제 더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교역하면 윈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비교 이론을 리카르도의 아이디어에 맞춰서 기회비용이 일정한 이렇게 되면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거 아시죠? 접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참고로만 써드리면 생산 가능 곡선이 PPC예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가 되면 이 원점에서 봤을 때 오목하죠. 여기서 보면 오목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림 형태만 보면 여기다 그냥 새로 그릴 걸 그랬나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라면 아까 우리가 일반화했던 그거예요. 기회비용이 X제 기회비용이죠. 체증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화시켜서 하는 건데 기회비용이 일정한 상황을 가정할 거예요. 일정하다면 생산 가능 곡선 PPC는 우하향하는 직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자,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내용보다는 기회비용이 일정 밑줄 치시고요. 생산 가능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의 634페이지 맨 위에요. 무역 이전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기회비용 일정 생산 가능 곡선 우하향하는 직선 이렇게 돼 있어요. 바깥쪽은 소비를 못해요. 그래서 밑에 한국과 미국을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 미국 이렇게 뼈대만 그릴게요. 책에 잘 그림이 있으니까. 자, 한국 같은 경우 보니까 여기 생산 가능 곡선이 뭐 저건데 이제 기회비용 일정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원래 미국은 뭐 이렇게 작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무튼 기울기는 가파르게 그려야죠. 미국은 이렇게 할까요? 빨강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이쪽이 더 작으니까 X제에 대해서 기회비용이 더 작고 한국은 X제에 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A점 이렇게 있죠. A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무차로 곡선이 이렇게 돼 있고요. 다른 어떤 점보다는 A점이 가장 효용 극대화가 돼요. 여기다 쓰면 A점이 다시 아타키라는 말을 쓰는데 폐쇄 경제하에서 생산과 소비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얘는 뭐 당연히 거기 보시면 B점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당연히 보면은 국제시장의 가격을 가만히 봤더니 거기 오른쪽 가볼게요.
주황 색깔하고 연두 색깔로 돼 있는데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맞춰야 되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파란 색깔. 국제시장의 가격이에요. 월드 가격이죠. P월드 가격. 자, 요거 기울기 아시죠? 생산 가는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게 MRT라는 거예요. MRT, XY, 한국 이렇게요. 노란 색깔보다 파란 색깔이 더 커요. 그러니까 국제시장에서 생산하는 비용 가격보다 한국에서 생산할 때 단가가 훨씬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XJ 비교위가 있고 미국은 요 기울기를 보면 빨간 색깔의 기울기가 훨씬 가팔라요. 국제시장보다. 그러니까 XJ 생산하는데 힘들다니까 되게 버겁다니까요. 자, 그래서 한국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점을 가지고 생산해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XJ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밖에 나갔을 때는 되게 대우를 받는 거구만. 교육 조건이 생각보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생산점을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한다고 쭉 요게 만나는 구석탱이가 생겨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걸로 하면 여기가 B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B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개방경제 하에 무역을 하게 된 거예요. 생산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산점. 자, 그리고 이제 요 안에서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으니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 조건 안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건데 여기 어디 뭐 C점을 선택하게 되면은 C점이 바로 개방경제 하에 소비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역 삼각형을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색깔을 이걸 써야겠네. 다른 색깔로 써야겠어요. 이걸로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간 색깔이 이렇게 생기네요. 그래서 이 빨간 색깔이 무역 삼각형 보시면 되겠어요. 오른쪽에 옆 페이지 가보시면 365페이지에 그림 나와 있죠. 밑에. 그래서 얼마나 수출합니까? 이만큼을 수출하고요. 생산을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B에다가 올인했어요. 구석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수출하고 여기가 소비점이니까 이만큼을 수입을 해요. 그렇게 돼서 이전보다 효용이 증가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게 기울기를 여기다 접하게 만들면 뭐 교역에 뭐 어떤 산출, 교역의 이득 뭐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후생이 증가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살짝 봐두시면 충분해요. 이 대부분 이렇게 좀 천천히 안 하면 이 부분 어려워가지고 이게 다 그냥 제껴요. 제끼는데 절대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봐두세요. 그래서 위에 설명이 막 나와 있는데 설명보다는 우선 그림 가지고요. 이렇게 먼저 머릿속에 잘 각인시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는 거기 위에 설명이 있는 것처럼 뭐 몇 개를 생산하고 총 몇 개 생산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게 해서 만들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그냥 요게 잘 정리가 되면 객관식 할 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로 잘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점프 합시다. 자, 641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 비교 이론 딱 얘기했는데 이 우리나라 책은 근데 이제 외국 시험 중에 뭐 이런 것들도 뭐 CFA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그런 거에도 보면 경작이 있는데 거긴 좀 더 이상해. 외국 책 이제 맹큐 교수가 사실 보면은 경작을 잘하는 법 해서 맹큐의 경작론론 앞에 써 있거든요. 첫째가 뭘까요? 암기하지 마라 이렇게 돼요. 암기하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시험 볼 때는 암기도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밑줄 긋지 마라 책에 막 그래요. 그리고 책을 컬러풀하게 해놓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중간에 막 암기해야 될 건 막 탄력성 뭐 인일레스틱시티 뭐 IT 뭐 해가지고 막 암기할 거를 중간에 넣어놓는데 조금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리카르도 정리 이론에서는 생산 요소가 뭐냐면 노동 하나만 얘기했어요. 근데 현대 여러 가지 무역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 그 대표적인 게 거기 보시면 641페이지에 저는 뭐 현대 무역 이론 해가지고요. 뭐 4대 천왕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4개 이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옛날에 무슨 뭐 중국에 우리나라 한류 비슷하게 중국 문화가 있어. 뭐 4대 무슨 뭐 이렇게 남자 유명한 배우 주윤발 뭐 아세요? 뭐 장국영 뭐 이런 애들 있고 뭐 그래서 괜히 만들었는데 이거 다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우선 첫 번째가 핵시 올린 정리예요. 핵시 올린 정리.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거기 보니까 시험 문제 그런 것도 내요. 리카르도 등가절이는 리카르도가 한 명 있지? 진짜 해설책에 그렇게 있어요. 문제. 리카르도 한 명이야. 그러니까 생산 요소는 노동 하나지. 핵시 올린 정리는 리카르도랑 차이가 뭐니? 핵셔라는 사람과 올린이라는 사람 2명이지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 2개야.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런 문제를 내고 해설도 그렇게 달아요. 좀 그래서 좀 아무튼 갑자기 생각나서. 자, 아무튼 그래서 밑에 가정 보시면 2x2 모형이에요. 그래서 국가도 2개, 재화도 XY 2개, 생산 요소도 노동과 자본 2개,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임플리케이션은 뭐 간단한 거예요. 거기 내용을 한번 봅시다. 1번 보시죠. 리카르도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각국은 상대 가격,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에 비교 우위가 있다. 뭐 그건 오케이. 거기까지는. 근데 왜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X재 기회비용이 낮아? 그러면 왜 하면은 그건 설명 못해요. 그냥 낮은데? 뭐 이런 거예요. 왜 류현진은 어깨가 강해? 그냥 그렇게 타고났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왜에 대한 설명을 못 해가지고 2번 다시 볼게요. 아니 노동 생산성의 차이 때문에 기회비용의 차이가 나는 것까지는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거기 밑줄 치세요. 왜 국가별로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 못하고 있어요. 한국은 그냥 노동의 기회비용이 더 싸다 뭐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왜 이 뭐 X의 기회비용이 낮다는데 왜를 설명 못해요. 그래서 3번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3번, 4번 쭉 나와 있는데 그림을 하나 그리시죠. 그림을 하나 그려두시면 돼요. 뒤에 설명이 되게 많아요. 그럼 뭐 이렇게까지만 할 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보세요. 핵심 올린 정리는 뭐냐면 자, X제가 뭐라고 하냐면 쌀이라고 할게요. Y제가 컴퓨터라고 합시다. 쌀은 컴퓨터에 비해서 노동을 많이 써서 생산한다고 할게요. 그걸 이제 노동 집약적 재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컴퓨터는 자본 집약적 재화다 이렇게 할게요. 그냥 요것만 하세요. 너무 쓸데없이 얘기가 많아요. 보통 이게 국제무역론책에서는 뭐 요게 뭐 핵쇼올린 정리가 뭐 한 챕터에 한 절 차지하는 거니까 되게 많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핵쇼올린 정리가 뭐야?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한국이 있고요. 미국이 있습니다. 그림 그냥 이렇게 그려두세요. 자,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가만히 보니까 노동자가 풍부하고 자본가가 적어요.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노동보다는 자본이 풍부해요. 이렇게 그려놓으시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예측이 가능하세요? 한국은 쌀에 뭔가 비교 우위가 있을까요? 컴퓨터에 비교 우위가 있을까요? 쌀이요. 가지고 있는 게 노동자가 많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생산할 때 노동을 많이 쓰는 재화에 비교 우위가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다리가 튼튼해요. 축구를 해야 되겠어요? 노래를 해야 되겠어요? 축구 해야지. 그러니까 다리가 튼튼한 박지성이 막 노래를 하고 막 해봐요. 맨날 떨어져. 막 무슨 뭐 그 있잖아요. 콘테스트 나와서 맨날 안 되는 거예요. 조용필이 타고난 그 뭐 목소리 그거를 만약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가지고 축구를 하고 있으면 그럼 맨날 후보 선수지 뭐. 그러니까 자기가 뭐에 재능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노동이 풍부하기 때문에 쌀에 비교 우위가 있고 그럼 어떤 재화를 생산해서 수출해야 돼요? X제 끝이에요. 그 핵심 올린 정리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은 노동이 풍부하니까 X제를 수출하고 Y제를 수입해야 된다. 끝이에요. 끝. 되게 쉽죠. 그래서 이게 원래 사실 진짜 이 불편한 진실인데 굉장히 당연한 얘기, 쉬운 얘기를요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감히 일반 보통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경제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거 알면은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끔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뭐 해요. 잘 모르는 전공의 교수님이 막 거시 뭐 어떻게 하고 하면은 밑에 뭐 미시나 다른 전공하는 교수님이 질문을 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건데 우리가 원래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교수님들끼리는. 그래서 뭐 있는 것처럼 그래야지 계속 자기네들이 이제 다 이렇게 자리 유지하면서 먹고 살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설명 드릴 게 없어요. 박스를 볼게요. 박스 그냥 바로 보세요. 당연한 얘기예요. 각국은 자국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 요소 밑줄 치세요. 풍부한이 중요해요. 상대적으로 풍부한. 한국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게 노동이죠. 노동. 그러니까 어떤 재화에 그 노동 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한다. 거기에 비교 우위가 있다. 뭐 그냥 그 얘기예요. 더 할 거 없어요. 진짜 하지 마세요. 그것도 뭐 가정 밑줄 치고 부존 자원의 비율이 상이하다. 뭐 생산 요소는 불가능하고 집약도가 상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주관식용이고 약간 무슨 뭐 학교에서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우리 시험 대비용으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시험에 나오면 안 나온다니까요.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 핵쇼올린 정리 자체가 그렇게 비중이 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기 나와 있는 비교 우위는 저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약간 후순위에 밀려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642페이지, 설명, 너무 많죠. 뭐, 이렇게까지 뭐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넘어가시고요. 아, 그쵸. 아니, 이렇게 제가 줄여주는데 고마운 거 아니에요? 아무튼,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아셨죠? 지금은, 그냥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따라오기가 힘들어서 이제 버겁거든요. 사실 누적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자, 우선 다음 이론 볼게요. 핵심 원린 정리 이렇고요. 요소 가격 균등화 이렇게 있습니다.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 이렇게 이게 두 번째 이론. 핵심 원린 1, 2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잘 보세요. 자, 한국하고요, 미국하고요. 어디가 노동자의 값이 임금이 쌀까요? 한국이 노동자가 충분하니까 인건비가 싸단 말이에요. 중국하고 필리핀, 동남아가 왜 인건비가 싸요? 자본은 부족한데 노동이 많으니까 인건비가 싸요. 그러니까 한국이 R분의 W로 할게요. 자본의 값,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면 R분의 W로 하니까 한국과 미국의 R분의 W, 미국은 노동의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미국의 R분의 W가 이렇게 비싸다. 우리가 분자에 초점 맞추세요. 한국의 인건비가 싸고 미국의 인건비가 비싸요. 근데 우리가 여기 노동과 자본이 막 이동하지 못해요. 미국도 트럼프가 대통령 됐고요. 자본 막 공장을 뜯어서 이동하기도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인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이 노동집약적인 X제를 수출하고요. Y제를 수입을 해요.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제목에 그대로 있죠. 생산 요소 가격이 균등화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국의 인건비가 싸고 미국의 인건비가 비쌌는데 이게 수출과 수입이 분명히 노동과 자본이 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같아지는 게 경제학의 원리인데 노동과 자본이 이동하지 않았는데도 요게 두 개가 같아지더라. 그게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예요. 신기하긴 하죠. 근데 그 제목으로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책 볼게요. 또 박스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박스 643페이지 밑에 박스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 자,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그쵸? 한국이 X제 수출하고 Y제를 수입했어요. 그렇게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면 거의 가로로 치시고 밑줄 하세요. 비록 거기서부터요. 비록 생산 요소가 직접 이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생산 요소 가격이 균등화된다. 그냥 그 얘기 여기서 요소 가격 균등화. 제목에 너무 내용이 다 들어갔어요. 시험 문제 안 내요. 요소 가격 균등화는 두 나라의 뭐 상대 요소 가격이 같아진다는 이론이다. 그게 당연히 맞겠죠. 그러니까 좀 내기가 그래요. 아무튼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왜? 왜 필요 없어요. 그냥 아셨죠? 그냥 같아지더라. 그냥 그것만 보시면 돼요. 밑에 의미 있잖아요. 의미. 우리 시험 문제는 사실은 되게 문제를 뜯어보면 객관식이다 보니까 어떤 충격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틀리게 많이 내요. 그리고 왜 하는 거는 가끔 이제 내는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그 박스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유무역 하니까 요소 가격이 같아지더라. 그렇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론. 자, 밑에 보니까 스톨퍼 사무엘스 정리예요. 저는 SS 정리라고 해요. 둘 다 SS니까 SS 정리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나중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국제무역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가 뭔지 알아? 하면 잠깐.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이렇게 막 너무 막 헤비하게 들고 가다 보면은 잠깐 생각나는 건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 하나 정도. 핵심원인 정리가 뭐야? 잠깐. 이제 그렇게 돼요.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핵심원인 정리는 그냥 그린 거라서 아니 노동이 많으면 노동 집약적인 재화에 수출하는 거야. 그러면 요소 가격이 같아지네. 스톨퍼 사무엘스 정리는 바로 뭐냐면 거기 한번 보시면 자 거기 볼게요. 1번 어떤 재화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X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요. 블러블러 두 번째 줄에 쭉 나와 있는데 2번에 그냥 사실 풀어서 설명되어 있네요. 그래서 노동 집약재인 X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냥 X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걸로 하시죠. 아니 그러면 딱 보세요. X재 가격이 상승하면 X재 수출하는 한국이 이득이겠죠. 이 X재를 막 생산하는 노동과 자본 중에서 노동자들이 물론 노동자 한 명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이렇게 기여를 했으니까 노동자들이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X재 가격이 상승하면 아무튼 결론은
노동자들이 이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끝. 다시요. 2번 볼게요. 노동 집약제인 X제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의 실질소득 증가. 거기까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동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자본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건 내려가니까 둘 다 보지 마시고 하나만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아셨죠? 다시요. 이쪽 파트는 사무엘슨 스톨퍼 정리가 뭐니? 핵쇼올린 정리가 뭐니? 그것만 이렇게 뱉어서 얘기해 주실 수만 있으면 돼요. 아셨죠? 끝. 오른쪽 설명. 필요 없어요. 사실 안 보셔도 된다니까요. 결론만 보시면 된다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립진스키 정리. 거기까지는 사실 내기는 그런데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한 거 너무 크게 썼네. 립진스키 정리.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진짜 시험이 일주일 후에 있다라고 해도요. 옆에 사람 괴롭히려면 이런 거 물어보세요. 립진스키 정리가 뭐야? 그러면 헉 하고 불안에 막 떨어요. 그럼 그 사람 떨어져 진짜. 그러니까 막 그럼 다시 봐야 되는데 이거 언제 봐요?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다시 이게 들어와요? 막 연두 색깔, 파란 색깔, 주황 색깔 안 들어온다니까. 이거 언제 보지? 이쪽 다 제껴야지. 그럼 그 다음에 상담이 들어와요. 어떤 파트를 다 날릴까요? 왜 날려요? 그냥 이거만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이렇게 가져가다가 막 생산 요소 다 날리고 막 게임 이론도 날릴까요? 날리고 거시도 막 국제무역 중에서 뭐 이쪽 다 날릴까요? 시험에 안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와요. 첫 번째는. 근데 나와도 그냥 요 정도 개념만 알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좀 약간 아셨죠? 제가 되게 그냥 가능한 한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 목적 적합하게, 물론 이쪽 국제경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장난해? 지금 뭐 이렇게 수업해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안 하면 시험장 갔을 때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통째로 날리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왜 통째로 날려? 그냥 시험 나오는 것만 하시면 되는데. 립진스키 잘 보세요. 이름도 복잡하네. 그 스펠링도 이게 뭐예요? 그냥 아무튼. 자, 보니까 한 생산 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X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뭔가 막 연구를 하는 거야. 연구. 연구하는 사람이 보통 그래요. 이제 그동안 나와 있는 선행 연구를 쫙 이렇게 매트릭스 같이 엑셀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랑 크로스돼서 이제 요 부분 연구됐고 요 부분 연구됐고 해가지고 중간에 빈틈이 없을까? 이건 이제 거의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연구자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대가든 새로운 길을 막 개척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노벨상을 받는 건데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립진스키도 뭐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다른 거 다 있으니까 그냥 이쪽에서 이거 있고 좋아, 그럼 생산 요소가 증가했을 때 그걸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거기 내용을 보시면 예를 들어 예를 바로 들어가세요. 아셨죠? 일반화하지 말고 노동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이렇게요. 노동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자, 여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특히 한국에서 노동의 부존량이 증가했다 해봅시다. 이렇게 노동자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럼 당연히 노동 집약도가 더 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옆에 보면 노동 집약제 생산은 증가하고, 그렇죠. 당연히 X제 생산은 증가하고, 이렇게 좀 보시면은 보시면 되겠어요. 회계사 시험에서 뭐 이런 거 물어보긴 그런데 그 경제학 시험 이렇게 객관식 보면 이것저것 많은 걸 넣는데 좀 약간 패턴이 달라요. 그냥 공무원이나 좀 이런 데는 약간 단답식이 많아서 뭐 이런 것도 물어봐요. 립진스키 정리 요 설명을 해놓고 이것은 무슨 정리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다니까. 노동 부존량이 증가하면 노동 집약제 생산은 증가하는 블러블러 하는 정리를 무엇인가? 1번 사무엘슨 스톨퍼 정리, 핵쇼올린 정리, 리카르도 비교리 정리, 립진스키 정리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좀 내긴 그렇죠. 근데 이제 보기 지문은 나올 수 있으니까 요 큰 그림 생각해서 한번 봐두세요. 지금 당연해요. 그림 하나 그리고 핵쇼올리는 노동이 풍부하네. 한국 노동집약제 쌀 수출하고 컴퓨터 수입해. 요소 가격, 이게 노동자가 많으니까 노동자가 대우를 못 받구만. 근데 자유무역하면 노동자들이 임금 올라가고, 미국은 노동자 임금 떨어지니까 미국 애들이 막 뭐야 괜히 자유무역하니까 우리 손해잖아 막 투덜대가지고 트럼프 도와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SS 정리는 여기 X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X제 수출하는 한국 애들, 특히 노동자들이 이득이네. 그리고 립진스키 정리는 노동의 부존량이 노동자 인구가 더 많이 태어났어요. 그렇게 되니까 X를 수출하는 이 X제가 훨씬 더 많이 생산이 늘어나겠네요. 그냥 뭐 그 정도로만 해서 큰 그림으로 대충 설명 좀 요 정도 하실 줄 아시면 충분해요.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밑에 뭐 설명해서 일부 해고 뭐 결합 너무 과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첫째, 시험에는 빈도수는 최근 5년 동안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데 나오더라 하도 다른 모든 시험까지 통틀어서 이 정도 아시면은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세요. 아셨죠?
이제 이게 만약에 학교에서 국제무역을 듣는다 하면 그림도 그리고 뭐 수식도 쓰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646페이지 가볼게요. 화란병 그것도 그냥 뭐 참고로 보세요. 그 네덜란드가 북해 거기 보니까 천연가스가 발견돼가지고 막 우와 신난다 대박 로또 당첨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로또 당첨되면 내 인생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로부터 제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죠. 뭐 그런 얘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 보시면 뭐 그래요. 그래가 이제 화란병, 덫이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아무튼 뭐 넘어가시고요. 자, 레온티에프 역설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핵쇼올린 정리를 이제 응용해서 물어보는 그게 나오는데 레온티에프라는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경제학자 아시죠? 이 사람이 맨날 경제학자들 이렇게 싸우고 장난치고 그래요. 실제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해봤어요. 핵쇼올리나 왜 우리 전에 얘기했잖아. 케인즈가 소비함수 얘기했더니 쿠즈네츠가 야, 네 얘기 틀렸던데 해가지고 막 발전하고. 프리드만도 뭐 필립스 곡선 할 때 야 필립스 곡선이 꼭 우아하는 거 아니지 않을까 해가지고 또 막 싸움 붙이고 막 이래요. 얘도 야 내가 해봤는데 내가 통계학 되게 잘하거든. 계량 경제 되게 잘하는데 미국 데이터를 갖고 분석해봤어. 근데 네 얘기를 봤더니 그럼 미국은 어떤 재화를 수출해야 되니 물어봤더니 당연히 핵쇼올린 노벨상 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핵쇼올린 교수 말에 의하면 미국은 자본이 풍부하니까 컴퓨터를 수출해야지. 그런데 미국이 어떤 재화를 수출하는가 봤더니 쌀을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쇼올린 정리 레온티에프가 야 이상하잖아. 미국이 쌀을 수출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수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핵쇼올린 정리랑 두 개가 상충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또 제자들은 난리 난 거지. 레온티에프가 죽느냐 은퇴하느냐 핵쇼올린이 은퇴하느냐 둘 중에 한 명은 틀린 거야. 이게 과학에서 이게 잘못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이걸 막 설명하려고 또 막 그냥 막 왜 그런 거야? 그렇다고 보통 이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걸 딱 감히 핵쇼올린 정리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발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 통계 잘 못하지 않냐?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제 조용히 있어. 이렇게 되거나 너 통계 조작하지 않았냐? 그럼 아닌데요. 해도 그냥 막 감히 핵쇼올린께 어떻게 도전해? 이렇게 되는데 얘도 대가고 쟤도 대가야. 그러니까 어떻게 막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걸 역설이라는 패러독스에서 막 설명을 하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박스를 보세요. 박스. 그러니까 박스에 그냥 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해봤더니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국인 미국이 자본 집약제를 수출해야 되는데 수입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야, 현실에. 그러니까 경제학은 지극히 이론이 현실 설명력이 없으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니까요. 가끔 이제 분석 툴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야 경제학은 맨날 가정의 학문이고 현실도 설명 못하고 뜬구름 잡기 그런 게 어딨어요. 현실 설명 못하면 그냥 교과서에서 다 사라져요. 그거 왜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심플하게 경제학의 복잡한 얘기를 우리 수요 공급에서 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경제 언론에서 단순화 추상화시키는 건데 계속 공부하면 이게 엄청 복잡하죠. 나올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짜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너무 짜다 보니까 좀 우리가 딱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어떤 회장님이나 그냥 뭐 대통령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 우리 정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경제학자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저런 경우에는 이러니까 이제 사실 쓸모없죠. 제가 시험에 이렇게 하면 합격할까요? 네가 열심히 수업을 들으면 합격하고 안 하면 듣더라도 졸지 않고 들으면 합격하고 이렇게 되니까 뭐 사실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래요. 딱 점쟁이 같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점쟁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붙습니까? 넌 떨어져.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야 이게 뭐 좀 이것 좀 받쳐 이렇게 하면은 예 하면 그럼 너 이제 합격이야. 이렇게 되면 마음은 시원하잖아. 그게 비과학적이지만. 근데 경제학자들은 과학적이긴 한데 막상 현실에서 딱 프랙티컬하게 뭐 하려고 하면은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레온티에프 역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설명하려고 두 사람 싸움 안 시키려고 설명하려고 얘기했는데 되게 웃긴 게 또 레온티에프 지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미국을 가만히 보니까 야 노동자가 적다로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 노동자는요. 퀄리티가 되게 높은 거야.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자들은 무림으로 하면 무림의 하수들만 100명 있어요. 이거 있으면 뭐해. 무림의 고수인 미국 노동자 1명 있는 게 일당 10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숫자는 작지만 퀄리티까지 생각하면 미국이
노동 지배학적인 국가라고도 볼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요. 그냥 좀 약간 무마됐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1번에 그 레온티에프 제일 위에 있죠.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다른 나라보다 3배 정도 높으니까 노동의 질을 고려하면 그것만 밑줄 치세요. 퀄리티를 고려하면 미국이 노동 풍부국이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게 역설인 것처럼 보이는데 역설이 아니지롱 하고 그냥 갔어요. 이게 좀 약간 그렇죠. 뭐 학교는 막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자기가 이렇게 설명하고 또 뭐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문이 또 발전하긴 하는 거죠. 자, 밑에 특정 요소 모형 그냥 거기까지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국제 자본 이동과 시점 간 무역. 이것도 그냥 현재 미래 시점 간 자원 배분인데 그냥 넘어가시고요.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건 잘 보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핵심 원리 정리 얘기하고 요거랑 연결시켜서 물어보고 틀린 것은 하면은 요거랑 요거 특히 요걸 틀리게 해서 해요. 근데 보기 지문 5개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무엘슨 스톨퍼나 립진스키 정리도 집어넣어요. 근데 이걸 틀리게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왠지 립진스키가 땡기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틀리게 하면 잘 몰라도 핵심 원리에 찍어야 되고 물론 요 정도만 아시면 문제는 풀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출제자의 그런 의도까지도 좀 보셔야 돼. 이게 보기 지문 5개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한 4개? 3개는 되게 쉬워요. OX는 되게 쉽죠. OX는 쉬운데 5개 만들긴 그렇기 때문에 가끔 시험에 나오진 않는 자주 안 나오는 쓸데없는 지문을 하나 이렇게 껴넣기는 해요. 끼워 팔기는 하는데 거기에 막 손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사 시험이 조금 다른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 비중이 있는 그런 거를 오히려 깊게 물어보고 계산 문제로 물어보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지 어디 뭐 약간 변두리에 있는 지엽적인 있는 뭐 구석탱이에 있는 그런 걸 잘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깨끗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이게 만약에 주관식이면 좀 다르죠. 주관식이면 사무엘슨 스톨퍼 정리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다 한 줄. 그러면 100% 꽈락이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관식이면 좀 내용도 쓰고 뭔가 막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하니까 공부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객관식이잖아. 골라내면 되는 거잖아요. 자 다음에 649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거가 이제 4대 천왕 현대무역이론인데 그 외에 기타라고 볼 수 있는데 기타 현대무역이론 좀 볼게요. 아니 제목이 이게 현대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옛날이에요. 옛날 모형이 아셨죠? 현대 아니에요. 전부 다 옛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기술 관련 무역 이론 거기 보시면 기술 격차설 나와 있어요. 기술 격차설 나온 적 없습니다. 뭐 경영학에서 오히려 갖다가 많이 이렇게 잘 팔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다음 밑에 그러니까 기술 격차는 우리가 이제 아이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 나온 다음에 미국이 이제 기술을 쫙 해서 만들고 우리가 이제 후발주자들이 따라가는데 따라가고 모방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요. 뭐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는 뭐 밑에 나와 있는 제품 수명 주기설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것이죠. 수명 주기 이론, 주기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세요. 제목만 아셨죠? 이걸 뭐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나마 이제 650페이지 가보시면 제품 수명 주기가 거의 위에 박스로 나와 있는데 신제품 단계, 성숙 단계, 표준화 단계. 그래서 성숙 단계가 되면 대량 생산되는 거 그거만 살짝 보시고 이제 스마트폰도 다 표준화가 됐어. 어느 나라 중국, 동남아들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미국은 경쟁 우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인건비가 비싸니까 동남아 쪽에서 이제 생산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신발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신발, 옷 하면은 이제 늘상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야 이태리의 비싼 양복 딱 뜯어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야 뭐 해서 막 야 우리 자부심. 근데 그 인건비가 싸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하다가 한국으로 가고 한국도 인건비 비싸니까 그 이제 동남아 중국에서 동남아로 가고 이렇게 점차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다시 또 쑥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에 불안정 경쟁과 국제무역해서 규모의 경제와 국제무역 캠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그림 갖고 뭐 할 것도 아니고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보시면 651페이지 독점적 경쟁과 국제무역 크루그만 교수가 뭐 이런 쪽을 또 기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제목만 밑줄 치세요. 폴 크루그만이 독점적 경쟁.
독점적 경쟁하면 무슨 단어가 떠올라요? 약간 차별화 이런 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거기서 뭐 규모의 뭐 경제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도 뭐 시험 문제 나오긴 그렇고. 그래서 오른쪽 날개 부분 보시면 독점적 경쟁할 때 차별화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대표적 수요 이론 해가지고 뭐 불러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다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뭘 제껴도 될까? 이건 제껴도 되지 완전히. 이것도 제껴도 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만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52페이지 그거는 체크하세요. 산업 내 무역. 심층 연구가 아니라 그건 중요해요. 산업 내 무역. 산업 간 무역과 산업 내 무역과 그걸 좀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 내용은 쫙 있는데 밑에 표로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를 그냥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산업 간이에요. 간 내 인터예요. 간에 동그라미 치시면 자 밑에 적용 예가 나와 있죠. 그게 그거예요.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후진국이 농산물을 수출하고 선진국이 뭐 자동차라든가 공산품을 수출한다. 자 위에 비교 위 그거 밑줄 치시면 되겠어요. 산업 간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비교 우위가 무역의 어떤 비교 우위가 무역 어떤 걸 수출하고 수입하는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보시죠. 산업 내에요. 인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가만히 보니까 밑에 보세요. 선진국 A와 선진국 B 이 선진국끼리예요. 선진국과 선진국 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 우리나라 선진국이죠. 그래서 미국 간에 자동차를 서로 보내고 그러니까 농산물과 자동차가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형 승용차, 대형 승용차 자동차 뭐 세단이냐 SUV냐 그런 거 비슷하게 그래서 비교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위에 가보시면 차별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독점적 경쟁이라고 돼 있는데 차별화 이렇게 쓰시죠. 그러니까 뭐 디자인, 차별화 뭐 그런 거 뭐 고급 승용차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가격 싼 뭐 승용차냐 그런 거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뭐 단독 문제로 가끔 어쩌다가 나오긴 하는데 한 5년간 딱 한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보시죠. 그 정도. 아무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그 표 바로 위에 5번 볼게요. 5번. 그게 나왔는데 당연한 얘기죠. 산업 간 무역뿐만 아니라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지면 끝에 소비자들의 후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디자인, 설계, 모형 이런 게 다 다른 거니까 아무튼 이 무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둘 다 산업 간 무역도 마찬가지고 산업 내 무역도 마찬가지고 두 나라가 아무튼 윈윈 하더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에 어떤 게 나왔냐면 산업 간 무역은 뭐 후생을 증가시키는데 산업 내 무역은 뭐 후생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아니죠. 당연히 다 증가시키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 별표 하시죠. 653페이지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안에 있는 현대무역이론 그거를 막 디테일하게 보기보다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요. 살짝 한번 볼게요. 자 국제무역과 뭐 소득분배인데 여기서 소득분배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빈익빈 부익부라기보다는 뭐 소비자 생산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나라가 뭐라고 할까? 필리핀하고 하는 거 할까요? 바나나 합시다. 바나나 필리핀인가 태국인가 어딘가 모르겠네. 필리핀이라 하시죠. 바나나 옛날엔 진짜 바나나 주면은 만병통치약이었는데 누가 아프다 그럼 바나나 탁 주면은 병이 다 낫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잘 바나나죠. 바나나 교도 잘 안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바나나 그렇죠. 여기. 자 두 나라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이 나라는 바나나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나라는 바나나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랑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랑 어느 나라가 필리핀일까요? 어느 나라가 한국일까요? 찍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 OX. 한국? 여기 보시면 국내 시장 가격 보면 되죠. 바나나 국내 시장의 가격이 요 A 국가랑 B 국가랑 보면 B 국가가 훨씬 비싸네. 그렇죠? B 국가로 할게요. 여기가 B 국가 한국이라 하시죠. 한국. 여기는 필리핀 이렇게요.
맞죠? 필리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튼 바나나 시장이 필리핀 내에 딱 있는데 그래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가 이거고 생산자 잉여 이렇게 누리고 있어요. 근데 두 나라 간에 가만히 보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자 필리핀에서의 바나나 가격이 한국에서의 도메스틱 국가의 바나나 가격보다 훨씬 더 싸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국제시장 가격이 얼마로 결정됐다라고 하면 여기 중간에 월드 가격이에요. 월드 이건 국제시장의 가격이에요. 국제시장의 가격이 요 중간에 위치하면 이게 그러니까 MR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MRT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산 가능 곡선상에 XY 두 개가 있을 때니까 MCY분의 MCX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바나나 재화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똑같은 얘기지만 부분균형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부분균형 분석이고 아까 얘기했던 생산 가능 곡선 가지고 저 왼쪽에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일반균형 분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간단하고 심플한 거죠. 자,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됐어요. 아까 한 것처럼 이게 MRT 그거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국제시장의 가격이 기울기가 더 가팔라요. 여기서 이렇게 가팔라졌다 합시다. 이렇게요. 월드 가격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필리핀은 어떻게 됩니까? 필리핀은 국제시장의 가격보다 훨씬 더 이렇게 싸게 되는 거니까 필리핀은 이렇게요. 요거 볼까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필리핀은 바나나를 수출해요. 바나나를 수출하고 한국은 바나나를 수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나라가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때 이제 후생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걸 보려고 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증가하는 거 거의 밑에 표가 잘 나와 있는데 자 옛날에는 여기였었다가 바나나 가격이 국제시장에 맞춰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쪽이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자 국내 시장의 가격이 되게 쌌다가 가격이 국제시장에 맞춰서 올라가게 되니까 필리핀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나빠요. 옛날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대한 바나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요. 이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필리핀의 수요는 감소해요. 바나나에 대한 수요는 감소해요. 공급은 어떻게 돼요? 공급은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요 공급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 이거 생산해야겠다. 바나나 더. 생산량이 증가해요. 생산은 증가해요.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변하나 볼게요. 거기 보시면 A, B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C, D가 되겠네요. C, D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걸 A, B라고 할게요. 자 여기다 표현할게요. 밑에 보이시나요? 여기 보여요? 여기요? 보여요? 안 보이죠? 보여요? 여기까지 보여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쓸게요. 아니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안 보일 것 같아서 자 그러면 교육을 하게 되니까 소비자 잉여가 얼마나 변화하는가 볼게요. 변화 크기 보시면 자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옛날에 여기였었잖아요. 여기였으니까 원래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건 아시겠죠? 근데 소비자 잉여가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C만큼 날아간다고 소비자들은 피해를 봐요. 아 뭐야 바나나 싸게 많이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오 얘 개방한 다음에 이 바나나 가격이 비싸졌네. 이렇게 돼요. 근데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라고 하면 생산자 잉여의 변화 크기예요. 잉여는 가격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생산자 잉여는 원래는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증가해요. 생산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C와 D만큼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C 더하기 플러스 D만큼 증가해요. 자, 그래서 필리핀에 있을 때는 국가 간에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니까 모두 다 해피해지는 파레토 개선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봐요. 근데 소비자는 피해 보고 생산자는 이득을 보는데 생산자의 이득이 소비자의 피해보다 더 큰 거죠. 이게 보상의 원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쌤 하게 되면은 요거에 따랐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D만큼 이만큼이 교육을 통한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 했을 때는 무차별 곡선이 밖으로 갔잖아요. 후생이 증가한 걸로 표현한 거고 여기서는 잉여 가지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D만큼의 후생 증가. 그러니까 요게 오히려 중요해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국제시장의 가격 하면은 여기가 수요인데 공급은 이만큼 됐잖아요. 생산 이만큼 했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이만큼밖에 안 사요. 그러면 요 차이만큼이 수출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수요 공급 주고 국제시장 가격이 얼마 됐을 때 이 나라의 교역을 통한 후생 증가는 얼마입니까? 그럼 이 삼각형 면적 구하는 것이고 이 나라는 얼마나 수출하겠습니까? 이 길이 구하는 것이고 국제시장 가격으로 됐을 때 수요의 감소는 얼마나 이루어집니까?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감소하는 것이고 이런 게 이제 우리 회계사 시험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온다고요. 저 앞에 있는 저거보다도. 이걸 잘 해두셔야 돼요. 자, 한국 볼게요. 한국은 옛날에는 이렇게 비싸게 바나나가 생산돼서 거래가 됐었는데 교육을 하게 되니까 싸게 물건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니까요. 그럼 똑같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한국에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바나나 가격 옛날에 비싸서 안 먹었는데 가격이 싸지네요.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해요. 공급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야, 바나나 이거 남는 장사였는데 아이고 이게 저기 필리핀에서 싼 게 들어오니까 야, 이제 수지 안 맞아 해서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가격이 이렇게 국제시장 가격으로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공급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수요는 이렇게 많이 된다고요. 그럼 이만큼이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 초과 수요만큼이 바로 저쪽에서 쟤네들이 수출하는 것만큼 이게 수입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 소비자 잉여는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다 쓸게요. 소비자 잉여는 변화 크기는 얼마나 증가합니까? 원래 여기여서 이렇게 소비자 잉여였는데 이렇게 증가해요. 그래서 A 플러스 B만큼 증가하게 되고요. 생산자는 손해봐요. 생산자는 원래 이만큼이 생산자 잉여였었는데 이렇게 줄어들어요. A만큼이 날아가네요.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저기 나와 있는 것은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네요. 정리를 하게 되면은 국가 간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A 지워지니까 여기 B만큼 이렇게 후생이 증가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계산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여기서 거기 내용은 그대로 보시고 뭐 위에 수입국 수출국의 뭐 가격 하락 뭐 상승했을 때 누가 분리율이 뭐 나와 있는데 그림 나와 있죠. 4번에 중간에 있는 그림 그것만 이해하시면은 다 쉽게 알 수 있고요. 밑에 수입국과 수출국의 총잉여가 증가하는 거 여기 삼각형 면적 길이 그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사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득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비자 잉여 감소하게 되니까 필리핀은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막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나라에서는 생산자들이 야 우리 피해 보니까 이렇게 막 하게 되는 것이고 밑에 보시면 이번에 무역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계층의 주장을 막 더 세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무역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득은 증가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목소리 많이 내고 이 사람들은 그냥 목소리 그냥 이득 봤으니까 좀 조용히 있어서 우리가 딱 느끼기에는 언론이나 여기서는 이게 더 크게 보여 가지고 막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심층 연구는 국제 경제학 책이나 뭐 옛날에는 조금 나온 적은 있어요. 그래서 또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그냥 체크만 하시고요. 나중에 그냥 앞에 있는 게 다 되고 할 거 없을 때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우리 시험 최근 10년까지도. 근데 조금만 그냥 살짝 보실 분은 보시고 아니면 넘어가셔도 되니까 그거는 우선 안 하셔도 돼요. 독점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교육 조건과 오포 곡선 나와 있는데 교육 조건 개념은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PY분의 PX 그러니까 수출품 가격이 분자에 있는 거 그것만 보시면 되고 오포 곡선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따로 뭐 굳이 그렇게 막 하지는 않을 거고요. 나중에 객관식 할 때나 좀 시간이 되면 그때 좀 설명드리거나 할게요. 아니면 살짝 내용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따가. 그리고 경제성장과 국제무역, 궁피파 성장. 우리는 661페이지에 궁피파 성장 있죠. 그게 오히려 막 단독 문제로도 뭐 좀 나와요.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뭐냐면 성장했는데 아이고 궁핍해진 거예요. 로또에 당첨됐는데 오히려 더 가난해진 거고 회계사가 됐는데 더 삶에 나빠진 뭐 그런 약간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나오고요. 시험 문제는 챕터 22장에 가보시면 무역 정책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는 뭐냐면 비교 우위론
그리고 저 앞에 우리가 비교 우리론 관련해 가지고 저기 무역의 이익 있죠? 그리고 요거까지 생각해서 이제 그게 너무 세니까 매번 나와요, 그게. 그래서 한 2문제씩 나오고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면 헥샤올린하고 레온티에프 이렇게 3개. 뭐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챕터 22장에는 이제 정부가 자유무역을 규제하는 관세, 수량 할당, 그게 또 매번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쪽에 나올 것만 해도요. 그냥 한 10문제 정도 탑픽이 되는데 그냥 그게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하면 665페이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그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림으로 하면 671페이지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잠깐 쉬었다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시죠.